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19학번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제가 취업 서포터즈 9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취업 동문을 인터뷰하는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후배 여기까지 잘라서 활동 중에 취업 동문을 인터뷰하는 활동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소개할 것이냐 그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모두가 꿈을 그리는 IBK 기업은행에 다니시는 선배님을 제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나와주시죠. 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간단히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복지학과를 졸업하고 IBK 기업은행 여수지점 지금 개인고객팀에 속하 있는 정성종이라고 합니다. 혹시 선배님 학번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1호 학번이고 오, 네. 저는 이제 2021년 8월에 이제 졸업을 해서 그 뒤에 국민연금공단에서 2개월 인턴하고 22년 상반기에 기업은행에 입행해서 지금 9개월째 은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진짜 멋있는 삶을 사셨네요. 저도 선배님, 제가 꿈이 이제 그 은행권에 취업하는 거라서 선배님을 이렇게 힘들게 연락을 해가지고 모셔본 건데, 혹시 그러면 IBK 기업은행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한번 부탁해도 될까요? 네. 일단 기업은행은 여러분이 이제 시중은행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공공기관으로 알고 계시는 이제 분들도 많은데, 이제 기업은행은 이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국책은행으로서 중소기업의 이제 정착, 성장, 그리고 이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는 국책은행이며, 또한 이제 기업은행이라 하면은 이제 다른 분들의 이름에서 기업이 들어가서 기업금융을 하는 은행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다른 4대 은행이랑 똑같이 저희도 개인 고객을 다 상대하고 있는 은행이자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미하고 있는 은행입니다. 혹시 그러면 기업은행에서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지금 현재 개인금융팀에 속해서 이제 개인 고객을 상대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수신 업무, 이제 외환 업무, 그리고 이제 가계대출을 현재 담당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네요. 직장인 되기 너무 힘든데요? 후배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기업은행 그렇게 어려운 공기업을 취업할 때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준비하셨던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게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것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재학 중인 학생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일 것 같은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 은행만 준비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공기업이랑 은행을 같이 준비했었는데, 공기업이 들어가기 위해서 필수 자격증 3개, 커말, 토익, 한국사 자격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이제 제가 아무래도 경제경영학부에 비해 은행 쪽은 주전공이 아니다 보니 과연 그 학생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자격증으로 제 강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국제재무설계 자격증 CFP를 취득하였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학생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게 대외활동 꼭 해야 되냐, 인턴은 꼭 해야 되냐, 교내활동 꼭 해야 되냐, 학점이 좋아야 되냐, 이런 질문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물론 다 있으면 좋기는 한데 꼭 그런 필수 자격증은 아니고, 대신에 요즘 취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필수 자격증 3개, 커말, 한국사, 토익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약 340개가 넘는 공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본인 스펙에 맞는 공기업을 찾아서 원서를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하나도 없거든요. 토익도 없고 한국사도 없고 커말 이거 3개 다 없어가지고 근데 4학년이에요. 그래서 앞이 막막하네요. 그럼 혹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이 몇 개 정도 되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일단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이 이제 취업 당시에 7개에서 8개 정도 됐어요. 방금 말씀드린 공기업 필수 자격증, 커말 1급, 한국사 1급, 토익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회계관리 2급, AFPK, CFP,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제 사회복지학과 나오다 보니까 이제 사회복지사 2급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아무래도 은행에 들어오게 되면은 저는 이제 취업을 하면 공부하는 거 더 끝날 줄 알았는데 은행 와서 더 많이 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은행 취업해서 보험 자격증을 취득했고, 올해 안에 뭐 파생 상품, 펀드 자격증 이런 자격증 따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취업이 한다고 끝이 아니네요, 공부는. 네, 저는 끝날 줄 알았는데 공부는 진짜 배움의 끝이 없더라고요. 아, 계속 하시죠. 진짜 많은 자격증이 필요하군요. 아, 참 막막하네요. 그럼 혹시 학교 생활은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학과에서 소문이 자자하긴 했지만 또 어떤 생활을 더 하셨는지 본인에게 직접 듣고 싶어가지고 한번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 알려주세요. 근데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다고 맞아요. 소문이 잘못 나 있는데 그 소문이 잘못 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학점은 3점 후반대 그 정도로 졸업을 했고, 이제 저는 실제로 노는 것도 좋아해서 이제 다양하고 그것도 4학년 많이 되기 들었어요. 전에도 네, 열심히 후배들, 친구들, 뭐 동기들 다 놀고 다녔고, 학교 다니면서 기억났던 학교 생활은 이제 3학년 때 제가 학회장을 맡아서 이제 학회장도 했었고, 입학과에서 하는 전공알림이라는 이제 활동이 있어요. 전공알림이가 이제 저희가 이제 생활대 대표로 해서 이제 호남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중학교 방문해서 소개하는 업무인데, 그거를 제가 복학하자마자 2018년부터 약 2021년 3년간 했었고, 제가 어느 한 분야에서는 뭐 뛰어나게 뭐 노는 것도 엄청 하지도 않았던 것 같고, 공부를 엄청 하지도 않았던 것 같고, 자격증 뭐 이런 대외 활동 엄청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학교 다니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서 하나하나 준비했던 게 결국 나중에 취업을 했을 때는 자소서 같은 게 쓸 때 좀 경험이 많아서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서, 꼭 후배님들도 다양하게 뭐 한 분야를 깊게 파서 전문가가 되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분야를 경험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대외 활동이나 학교 내 활동이 다양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추천해달라 하면은 어떤 거를 추천할지 그거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만약 일단은 은행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그 동아리를 경험해 보진 않았는데, 이제 제 동기들을 보면은 이제 중앙 동아리에 밸류라는 동아리가 있어요. 이제 그 동아리에 뭐 기업은행 출신들도 많지만 다른 국민은행, 뭐 광주은행, 하나은행, 뭐 신한은행 이런 쪽도 굉장히 많이 취직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을 준비하면서 막막하면은 밸류 동아리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어느 특정 동아리나 특정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경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그런 동아리 자기가 가고 싶은 진로에 대해서 맞는 동아리에 들어가면 참 좋긴 하겠지만, 결국 그런 동아리 못 들어간다 해서 아무 동아리도 안 들어가지 말고 다른 동아리라도 경험해보면 결국 나중에는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특정 동아리보다는 저는 그래도 경험을 다양하게 해봐라,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뭐 교내 활동도 함께 해보고 대외 활동도 함께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공기업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공기업에 들어가려면 뭐 전공들이 되게 뭐 많던데 혹시 그게 뭔지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도 처음에 공기업 준비했을 때 이제 좀 막막하더라고요. 뭐 전공을 봤는데 뭐 단일 전공, 상경통합 전공, 뭐 그냥 일반 통합 전공이 있고, 전공 과목도 뭐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뭐 행정학, 법학 막 다양하게 많아서 이걸 진짜 어디서부터 준비하지 막막했는데, 일단 상경통합 전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상경통합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재무학이 이제 있고, 통합 전공이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법학이 있고, 단일 전공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전공 중에 딱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는 건데, 이게 공기업마다 채택하고 있는 전공이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뭐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에 통합 전공이고, 제가 들어온 IBK 기업은행은 상경통합 전공이고, 이게 준비를 다 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이제 뭐 통합 전공도 하면서 상경통합 전공까지 준비하기 어렵고, 상경통합이나 단일 전공 이제 교차해서 많이 하긴 하는데, 또 단일 전공을 하면서 통합 전공을 선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기업을 처음 선택했을 때 자기가 제일 가고 싶은 기업이 어떤 전공을 하고 있는지 선택을 해서 이제 그 전공을 택하고 있는 공기업들이 어디 있나 봐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렵네요, 듣기만 해도.
지금 여수 지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막 순환 근무가 되는지 네, 저희는 이제 모든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전국 순환이 원칙이긴 한데 이제 전국 순환을 원칙으로 두면서 그래도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거주지 근거리로 우선 배치를 해주고 있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지점에서 짧게는 1년 반, 길게는 3년 동안 있어야 되는데 만약 저처럼 여수같이 집 근처가 아닌 격지로 근무하게 되면 이제 다음 인사 발령 때 오히려 좀 더 가산점을 줘서 근거리 배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지금 여수 지점에 있다 하셨는데 어디서 사세요? 이제 격지 근무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은행에서 이제 합숙소를 제공해줘요. 근데 이제 합숙소 같은 경우면 이제 기숙사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는 그냥 일반 32평짜리 아파트에서 지금 둘이서 살고 있고 점점 이제 기업은행이 이제 아무래도 합숙소는 혼자만의 공간으로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있으면 조금 쉬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점점 원룸형으로 점점 합숙소로 바꿔서 지금 합숙소 원룸형을 이제 기업은행에서 대여를 해서 그걸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와, 제 자취방보다 평수가 큰 것 같아요. 그러면 타지에 살면은 막 밥 챙겨 먹기나 이런 거 힘들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밥을 해먹기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아침을 거의 안 먹는 타입에서 크게 상관없긴 한데 점심은 이제 은행에서 먹고 저녁 같은 경우가 좀 챙겨 먹긴 어려운데 아무래도 이제 8개월 정도 되니까 또 나름의 노하우가 생겨서 뭐 시켜 먹거나 만들어 먹거나 아니면은 만들어 먹는 것보다 시켜 먹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 똑같네요, 이거는. 네. 그럼 이 직업 지금 만족하고 계신지. 전공 설명드렸을 때 상경통합전공이랑 통합전공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대학 시절에 제일 가고 싶었던 기업이 두 가지였거든요. 국민연금공단이랑 IBK 기업은행이었는데 이제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에는 전공을 통합전공을 선택하고 있고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 상경통합을 선택하고 있어요. 이제 두 기업의 필기 시험의 간격이라 해야 되나? 그 간격이 2주밖에 안 돼서 둘 중에 하나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정말 그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제 결국 기업은행을 선택해서 지금 들어왔는데 제 선택에 후회하지 않고 이제 여수지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광주에 비해서는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진짜 많이 오세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금융이 젊은 사람들로 어려운데 이제 노인분들도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제가 그거를 해결해 주셔서 이제 노인분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이 항상 감사하다고 저한테 했을 때 정말 거기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고 제가 가진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직업 만족도가 높습니다. 되게 사회복지사 같은 발언이었어요. 역시 사회복지학과 출신답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선배님 혹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의 선택에 있어서 합리화를 시키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복지과다 보니까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다고 했을 때 저희 과 후배님들 과연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 진로가 아니어서 사회복지사를 안 따신다는 분들도 과연 그러면 자기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딸 시간에 그 시간에 다른 진로를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으면 그걸 한다면은 당연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포기하는 게 맞는데 그냥 단순하게 자기는 다른 거 할 거니까 지금 할 게 없는데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안 따는 것은 저는 그건 결국 자기가 제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기 싫고 자격증을 준비하기 싫다는 이유를 합리화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에 있어서 뭘 자기가 대단한 것부터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이 자격증이 과연 도움이 될까? 그 생각을 하시기 전에 그냥 내가 지금 다른 거 할 게 없다고 생각하면 그 자격증을 준비해 보시고 대외 활동도 과연 이 대외 활동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굳이 시간만 뺏기는 거 아닐까? 라고 하실 때 다른 거 뭐 하실 시간이 있으시다면 다른 거 하실 시간이 없다면은 그 대외 활동도 그냥 시작해 보시면 결국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자기 선택에 있어서 합리화를 시키지 마시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아래서부터 시작하다 보면은 결국 나중에 자기의 큰 스펙으로 남아있고 본인의 진로가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으니 꼭 합리화를 하지 마시고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이야기들만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꼭 열심히 해서 선배님처럼 IBK 기업은행에 꼭 들어가고 싶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인터뷰 한번 해달라 하면 또 해주실 거죠? 네, 얼마든지 불러봐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든든합니다. 아주.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